나이 들면 친구 3명이 행복을 만든다, 이런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노후가 되면은 전화도 잘 안 오고요, 또 찾아오는 사람도 아주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세적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어떤 때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노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냉혹한 현실을 걱정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친구 3명만 있다면 그런 걱정 없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운동하는 친구가 필요하다. 젊은 시절에는 운동을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운동은 꼭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웨스트미드 병원 연구팀에 의하면 비만 대상 성인을 4주를 운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측정했는데 체중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아도 중성 지방 수치는 21%, 복부 지방 수치는 12%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방 간 수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4주만 운동해도 그런데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운동한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등산도 옛날에 해봤어요. 그리고 골프도 쳐봤는데 그래도 저한테 맞는 운동은 걷기 운동인 것 같아요. 매일 저는 요즘 1시간씩 걷는데요, 처음에는 혼자 걸었습니다. 혼자 걸으니까 좀 심심하고 막 그래요. 물론 혼자 걸을 때도 좋을 때가 있지만 매일 걷는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함께 걷는 친구 하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친구도 걷기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나하고 그럼 시간을 맞춰서 서로 좋은 시간을 조정해서 같이 걷자 약속을 하고, 어떤 때는 아침에도 걷고 어떤 때는 저녁에도 걷고 또 어떤 때는 점심시간에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걷는 운동이 참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핀란드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 20년을 추적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추적했느냐? 걷기 운동한 그룹하고 걷기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 두 그룹을 측정했는데 걷기 운동한 그룹이 사망률이 걷지 않는 그룹보다 43%나 낮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비슷한 쌍둥이 형제 그룹을 또 비교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걷기 운동한 그 쌍둥이 그룹이 무려 사망률이 56%나 낮았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화타 김영길 선생님입니다. 한의사 선생님인데 이 김영길 씨는 환자들에게 고단백 식품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단백 식품을 먹이고 하루 종일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까지 부축해서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걷게 하고서 또 거기에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 상태에서 치료약을 투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그런 말씀을 확실히 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선천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후천적 운동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개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산을 하는 친구가 있고 또 자전거를 타는 친구,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걷기 운동도 좋지만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여기서 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주일에 뭐 토요일이나 아니면 휴일날 한 번에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매일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하려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훨씬 더 그것을 지속시킬 수 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 안 되고 가치관이 다른 친구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젊어서는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가치관이 다른 친구도 만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 먹어서까지 가치관이 안 맞는 친구한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치관이 같은 친구를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시간도 금방 가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먹으면 수다 떠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또 안주 삼아서 계속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만 하루 종일 하고 오면은 또 헤어졌을 때 아주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디스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가치관이 같은 친구하고 인생도 얘기하고 살아온 일도 얘기하고 앞으로 살 얘기도 하고 또 세계적인 무슨 이슈도 얘기하고 많은 국내적인 이슈도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두세 시간은 훌쩍 지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영석 교수님의 친한 친구는 안병욱 교수님 아닙니까? 이 두 분 모두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친했던 이유도 서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같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통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를 잘하는 것이 오히려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듣기 한 60%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한 40% 하면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면 저도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열심히 말하다 보면은 70% 80%는 제가 먼저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말할 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말할 때 맞장구를 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맞장구도 적절할 때 쳐야 된다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와이프가 자기 친정오빠, 그러니까 제 처남이죠. 자기 친정오빠 뒷담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막 그냥 심하게 같이 동조해가면서 같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화살이 바로 나한테 오더라고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아 하면서 아하 이게 그냥 맞장구도 자기 친정오빠 뒷담화 치는 데까지 내가 칠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게 제 사소한 얘기지만 맞장구도 적당할 때 아주 적절하게 맞장구를 쳐야지 그냥 무조건 맞장구 쳤다가는 그 대화가 또 끊어지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경험도 제가 하였습니다. 또 필요한 친구는 취미가 같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들은. 제 동생은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물론 취미입니다. 본업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사진 작가로서 예전에는 혼자 그 사진을 찍으러 다니더니 요즘은 친구 한 명을 사귀어가지고 둘이 전국적으로 노는 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갈적 올적 또 얘기도 하고 또 좋은 화면을 같이 찍어가지고 서로 비교도 하면서 둘이 사진을 찍으러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 선배님 한 분 중에는 70대 중반인데 혼자 사신 적이 꽤 됐습니다. 요즘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어가지고 댄스 스포츠를 배워가지고 그 댄스를 하는데 너무 삶에 활력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 선배님 말씀은 젊은 사람들에겐 권하고 싶지 않지만 70 넘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운동이니 권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한번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할 일도 많고 더 나이 먹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선배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난을 키우는 취미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너무 좋다고 그래요. 물론 저는 난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은 난을 키워가면서 난이 성장하는 과정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공유하면서 아주 그렇게 열심히 그 정서적으로 너무 좋은 취미라고 저한테 자랑을 합니다.
주변에 보면 붓글씨 쓰는 친구도 있고, 또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고, 악기를 배우는 친구도 있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를 쓰고 있거든요. 조용한 시간에 시를 씁니다. 물론 제 친구가 또 시 쓰는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시를 일주일에 한 편이나 한 두 편 써가지고 시간 있을 때 차 한 잔 먹어가면서 서로 시를 서로 읽어주고 또 서로 교환해서 읽어가면서 서로 다듬고 그 시에 대한 내용도 공유하니까 너무 의미도 있고 또 마음도 좋은 마음이 생기면서 이 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나이 들면 운동을 함께 하고 인생을 얘기하고 취미 활동을 하는 친구를 사귀어서 그것을 같이 하는 그 친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송해 드리고 여러분께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려면 황선만, 사랑을 하려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소녀처럼 설렐 수 있는 가슴, 여름의 태양과 같은 정열, 구도자 같은 고독, 철학자 같은 지혜, 씨 뿌린 후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 시인 같은 감성, 창공을 나르는 새와 같은 자유, 어린아이 같은 순진함.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진실한 사랑에 빠지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하게 될 것이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창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서 이 댓글창이 여러분의 소통의 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